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카카오와 삼성이 드디어 스마트 가전에 AI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기계에 이 카카오의 인공지능을 심고요. 결국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카카오 미니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가전제품을 전부 제어하고 명령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결국 카카오 쪽에서 준비했던 카카오의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 결합된 새로운 가전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 냉장고의 온도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TV를 틀 때 채널 몇 번을 틀어줘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이 상대방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서 이 모든 제품이 작동되게 되는 원리죠. 결국 이런 시스템이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의 자판이라든지 이런 마우스 같은 시스템이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바로 이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특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습성을 파악하고 그 습성에 맞는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로봇 청소기 등이 자동으로 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이런 흐름을 맞춰서 작동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제품들의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동으로 카톡 메시지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 음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역시 지금 이 카카오와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는요, 더 깊숙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위해서 모먼트 서클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직접적인 원하는 제품을 바로 검색과 구매까지 한꺼번에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마케팅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물 인터넷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생활 속에 심는 작업을 삼성과 카카오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중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플랫폼이 카카오 아이와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빌더, 다음으로 카카오 인사이드로 이렇게 구성된 AI 생태계 구조를 카카오는 이미 공개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 삼성 SDS의 잔재인 김범수를 주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잔재물인 임지훈을 앞세워서 한국의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삼성과 함께 구축해 나간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미니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는 이 사용자의 이 관심 있어하고 특정적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결국 이제 사람들은 더 좋은 상품에 대한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찾지 않고도 빠르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플랫폼을 통해서 80여 개 사업자와 함께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 카카오는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내고요. 결국 이 협력업체와 함께 상품을 노출시키고 서비스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상품의 흐름,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판매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금융까지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 역시도 지금 쇼핑 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세계 플랫폼과 같은 AI 템즈라는 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모바일 쇼핑판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적용하고 사람들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에 따른 상품을 자동적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쇼핑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수수료와 광고에 대한 이제 수익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이제 광고를 보고 쇼핑을 하게 되면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카카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수익 구조를, 정보의 수익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제 정보와 이런 구매에 대한 이 시스템들이 결국 다른 기타의 여러 가지의 생활 밀착형, 모든 생활의 밀착형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쇼핑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뭐 굳이 쇼핑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삼성은 가전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면 되고요. 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삼성조차 저 경쟁에 뛰어들 이유는 없다. 그럼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어떤 회사가 이 승부의 갈림길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은행 카카오뱅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카카오는 선택되어진 회사였다. 유대인들이 점 찍어놓은 회사였고, 결국 삼성 SDS의 잔재물인 김범수와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잔재물인 임지훈이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선택된 인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시스템이 우리 생활 곳곳이 깊숙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우리의 개인 정보와 신상 정보들이 아주 쉽게 털려 나가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런 이제 회사들은 돈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회사들은 저것을 미래의 가치의 자원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편리성에 대한 부분, 분명히 편리하다는 것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3차 산업을 넘어서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의 3차 산업에서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와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개인 생활 공간을 침투해 올 수 없었지만, 이제 4차 산업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 주거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보를 이제 저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인해서 다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안방,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개인 공간마저도 이 거대 기업가들이,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카메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몰래카메라는 정말 잘못된 감시와 통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버젓이 하려고 하고 있다. 저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걸요, 제가 한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남겨놨던 사례인데요. 미네타폴리스의 한 타겟 매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성남 표정으로 찾아와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타겟 매장에서 보낸 할인 쿠폰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했더니 고등학생 딸이 타겟으로부터 받은 것이 신생아 의류와 수유 제품을 할인해주는 임산부용 쿠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요,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불려나온 매니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냐? 내 딸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내 딸에게 임신하라고 부추기는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산부에게 보낼 쿠폰을 딸에게 보냈냐?
매니저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주소와 이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요. 정중한 사과로 일단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역전되게 됩니다. 중년 남성이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딸이 임신을 하였고 8월이 출산 예정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시스템을 바로 고객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추려내서 그 데이터와 정보만 추출해서 그 해당하는 고객에게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뉴스의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저런 카카오나 삼성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는 간섭받게 될 것이다. 명백히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몰래카메라처럼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카카오와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저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더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사생활과 정보들을 저 회사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피자 가게나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는데요, 나의 몸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피자를 좋아하고 어떠한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즐겨 입는 옷이 어떤 옷이고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내 삶의 철학이 어떤 건지조차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즉,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개성적인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늘 이 현세의 인류는요, 늘 편리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리함 속에서 늘 행복함을 찾으려고 추구를 했죠. 그러나 편리함과 행복함은 절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편리함의 궁극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기득권층과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편리함에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편리함은요,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편리함의 레벨이지, 그 편리함을 미끼로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침투해서 들어오는 저런 간섭들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삼성과 카카오의 협약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미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시츄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우리에게 비밀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비밀이 없어지게 된 우리 자신,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우리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삼성과 카카오의 행보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